Money flow index uses volume as part of the calculation. Now, this makes the obvious step that price moves that are based on larger volume have got more participants and so are more significant. MFI 지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이 남자는 영국 출신의 트레이더 마크 어셀입니다. 그는 원래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매매를 진행했지만 거래량과 모멘텀을 함께 보여주는 MFI를 접한 뒤 더 정밀한 매매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수익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후 기존 MFI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표를 직접 연구했고 노이즈를 줄이고 변곡점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가 바로 커브 MFI, 한국어로는 변곡 MFI입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지표로 전문 교육 컨텐츠, 실전 강의, 트레이딩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크 어셀이 만든 변곡 MFI 지표와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변곡 MFI 지표는 기존 MFI 지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우선 MFI가 어떤 지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FI는 머니 플로우 인덱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자금 흐름 지수라는 뜻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지표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RSI는 가격의 흐름만 반영하는 반면 MFI는 여기에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즉 단순한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실린 매수와 매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MFI는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분석해서 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이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MFI는 이 모멘텀과 함께 실제 자금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움직임보다 더 신뢰도 높은 신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당일 고가, 저가, 종가를 평균 내서 TP를 계산하고 이 값을 거래량과 곱해서 실제 자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그 후 14일 동안 자금이 들어온 날과 자금이 빠져나간 날을 나눠서 비교해 최종적으로 MFI 값이 계산됩니다. 수식을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머니 플로우 인덱스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추가한 MFI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인풋 탭의 길이를 보시면 14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14일로 계산되는 이유는 한 달을 4주로 보고 그 절반인 2주일인 14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14일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으로 단기 흐름과 중기 흐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스 탭으로 들어가서 MFI의 과매수, 과매도, 중심선 라인을 잘 보이게 수정하겠습니다. 과매수와 과매도는 하얀색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선은 주황색, 불투명은 100으로 설정해 주시고 동일하게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은 꺼주시면 되고 지표 설정이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표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I 지표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MFI 지표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기준선은 50선이고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세하고 아래에 있으면 매도세가 우세한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80 이상이면 과매수 영역, 20 이하면 과매도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과매수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자리, 과매도는 자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MFI 지표를 활용한 대표적인 매매법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FI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2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FI가 2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위주로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FI가 80 이상인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 위주로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매수 과매도 돌파 진입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방식보다 보수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해 MFI가 과매도인 20선 아래로 내려간 경우 20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상승해 MFI가 80선 위로 올라간 경우 80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의 중심선인 50선을 지지나 저항으로 해석해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50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한 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저항받고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가격과 MFI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경우 MFI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MFI가 14일간의 평균 가격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변화를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한 박자 늦게 반영됩니다. 이처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괴리 현상으로 주로 추세의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MFI는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레이딩뷰 상단에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하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MFI는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하면 좀 더 명확하게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 지표도 캔들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나올 때 MFI 위나 아래에 추세선을 그려 진입 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MFI가 저점을 높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FI의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FI가 고점을 낮추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FI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는 자금 흐름 지표로 일정 기간 동안 들어온 자금과 빠져나간 자금을 비교해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인지 반전되는 구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주지는 못합니다. MF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했지만 상승이나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추세와 반대로 진입해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해당 구간에서도 과매수 구간에서 진입했다면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변곡 MFI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단순히 수치의 위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의 흐름 속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추세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구분의 신호로 제공합니다. 기존 MFI 지표는 작은 횡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지표가 그려질 때 꺾은 선 형태로 표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구간에서 노이즈가 많아지고 추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곡 MFI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이즈 제거 필터를 적용했고 지표를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표현해 신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필터를 적용하면 지표가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표현되고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흐름이 어디에서 꺾이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하락 추세, 위쪽은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핑크색 포인트는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반전 MFI는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구간의 기울기 변화를 분석해 실제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우선 변곡 MFI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 MFI는 기준선인 0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플러스 0.5 이상은 과매수 구간, 마이너스 0.5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변곡 MFI는 두 가지 시그널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지표의 색상입니다. 색상은 현재 추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상승 추세, 핑크색은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지표에 표시되는 상승 하락 시그널입니다. 초록색 시그널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구간, 핑크색 시그널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색상이 바뀌는 구간보다는 시그널이 나타나는 구간을 우선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지표는 상승과 하락 추세의 전환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초록색 시그널이 나타난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 빨간색 시그널이 나타난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초록색 상승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에서 핑크색 하락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MFI 지표와 변곡 MFI 지표를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이 일반 MFI, 우측이 변곡 MFI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MFI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반복되며 추세의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상승 초입에 과매수 구간에 너무 빨리 도달해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짧게 실현하거나 과매수 신호를 참고해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반면 변곡 MFI에서는 하단부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타난 뒤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더라도 하락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아 불필요한 진입을 피할 수 있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하락 시그널이 나타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길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일반 MFI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반복되며 추세의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하락 초입에 과매도 구간에 너무 빨리 도달해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짧게 실현하거나 과매도로 해석해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큰 손실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반면 변곡 MFI에서는 상단부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타난 뒤 추세를 나타내는 색상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아 불필요한 진입을 피할 수 있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곡 MFI에서 시그널이 발생하는 시점에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을 포착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이나 하락 신호는 다음 캔들이 마감된 후에 조건이 갖춰지면 이전 캔들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방식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리플레이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지표에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신호는 지금 보이는 음봉 캔들이 마감된 후에 이전 캔들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표의 상승 신호 전환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중이고 지표에 추가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반전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고 지표에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반전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고 지표에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변곡 MFI 지표를 사용해 연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신호에 맞게 진입을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손익비는 기존처럼 1대2로 설정하시고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50% 익절, 남은 물량은 다음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에 전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고 지표에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추세 반전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신호가 나올 때 전부 정리합니다. 반전 신호가 나와 기존 물량은 전부 정리하고 이번에는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표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진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진 구간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전 고점을 넘기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이고 지표에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진 구간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변곡 MFI 지표는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과 방향이 바뀌는 변곡 구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지표를 추가하면 총 3개의 선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선은 중심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 이만큼 위와 아래로 떨어진 구간에 밴드가 형성됩니다. 위쪽은 상단 밴드, 아래쪽은 하단 밴드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밴드 하단은 과매도로 해석되고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 상단은 과매수로 해석되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의 수축과 팽창으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수축되는 구간은 횡보 구간이고 밴드가 팽창되는 구간은 추세 구간입니다. 변곡 MFI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 코드도 추가되어 있어 하나의 지표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곡 MFI 지표를 더블클릭하셔서 인풋 탭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 온오프 항목을 누르시면 볼린저 밴드를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설정 길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상단과 하단 밴드를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해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지만 지표에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받고 동시에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이지만 지표에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동시에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변곡 MFI 지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수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도지코인 4시간봉입니다. 상승과 하락 신호가 나타난 구간을 보시면 그 자리가 최저점, 최고점은 아니지만 분할 진입의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기준점 없이 매수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에서 현물을 진입하셨으면 41%의 수익, 해당 구간에서 현물을 진입하셨으면 22%의 수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특히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현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서 진입을 피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곡 MFI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마크 어셀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코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변곡 MFI 지표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변곡 MFI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변곡 MFI를 입력해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전체 복사를 위해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 전체 복사해줍니다. 트레이딩뷰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에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컨트롤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받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변곡 MFI 지표와 볼린저 밴드 지표를 함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코드 등록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짧은 설명에 글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레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차트고릴라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